김황철 도의원님 제가 당신을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참으로 다양스럽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사실 그 아주 그 해당 지역에서 입지전적 인물이죠. 입지전적 인물이죠. 그리고 또 해명서를 읽어보시면 평생 단칸방에 살면서 검소하고 정직하게 사시는 어머니와 남에게 아무리 싫은 말들을 참고 견뎠던 어머니 사이 아버지 사이에 그 평생 단칸방에 살면서 검소하고 정직하게 사는 아버지와 남에게 아무리 싫은 말을 들어도 참고 견디셨던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아, 자기 과거사를 얘기하면서 지금 도약의 그렇죠. 기회를 삼는 거 아닌가 이걸 또?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변명이지만 본인의 어떤 성장 배경이 좀 등장하죠. 예. 본인도 어렵게 살다가 여기까지 왔다. 아하. 나도 사실은 레밍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레밍이 아니다. 뭐 이런 말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나도 결국은 당신들과 같은 사람이었지만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뭐 계룡남이 되지 않았느냐 뭐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아니 그 진짜 계룡남이에요. 어찌 보면 그렇죠. 그 지역에서 그리고 아주 일반고를 유지가 나와서 된 거 아닙니까? 일반고를 나와서 그 서울의 스카이 대학의 중에 하나를 나오고 그렇죠. 국회의원 보좌관을 하다가 어린 나이에 도의원이 되고. 그런데 저는 이분의 그 해명서를 읽으면서요. 되게 전형적인 것들이 눈에 들어와서 재밌었어요. 해명서를 읽을 시간이 있었네요. 네. 일단은 처음에 예. 자기가 이걸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얘기해야 되는데요. 거의 절반이 자기 살아온 얘기예요. 그렇지. 네. 이거는 전형적으로 이분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아니지만요. 범죄자들이 조사받을 때 자기 범죄를 부인할 때 쓰는 기법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너 왜 이랬어? 그러면은 그날 제가 이렇게 해서 몰래 들어가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네. 너 왜 이랬어? 그러면 제가 어려서요. 부모님이 갖다 잃은 다음에요. 예.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오다가 보니까요. 이렇게 돼서요. 라고 해서 초점을 흐리는 거예요. 아니 그 다음에 고등학교를 어렵게 다니면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한 번도 그 결석을 하지 않고 개근상장을 받았어요. 네. 그거 네. 그래서 일단은 듣는 사람이 도대체 저게 뭔 얘기를 하지 하게끔 예. 초점을 흐려요. 한참 동안. 징역 가고 그 옆방에서 너는 무슨 죄로 들어왔느냐 그러면 자기 살아온 인생을 2시간을 얘기를 해요. 맞아요. 바로 그게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여기 안에서. 그러다가 보면은 초점을 흐리고요. 두 번째는 그러다가 보면 딱 어느 타임에 책임 돌리기가 시작이 돼요. 제가 이걸 하기 전에요. 누구한테도 전화를 걸고요. 누구한테도 전화를 걸고요. 누구한테도 했어요. 그런데 걔네들도 다 여기 이러자 그랬어요. 합리화. 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아주 짧게 제가 잘못하긴 했어요가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 보면서요. 굉장히 비전형적이면서도 굉장히 전형적이어서 재밌었어요. 야, 특이하네. 근데 그걸 왜 이렇게 장문으로 썼을까? 네. 결국 그걸 분석을 해주세요. 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의 불찰입니다. 이렇게 그 조사받을 때도 그러고 말이 많으면 거기 자기 함정이 스스로 빠지거든요. 네. 첫 번째는 원래 이렇게 말이 많으신 분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 워낙에 많아도 내가 본인께서는 본인이 내가 도의원이니까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분이 도의원이 아니었으면은 여행을 가든 뭐 하든 사람들이 상관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위가 올라가기 전까지는 이게 통하는 거고 수습이 되는 건데 지위가 올라가면 안 통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원래 말이 많은 분이다. 아하. 네, 두 번째는 원래 굉장히 말을 많이 하고 싶은 분이지. 그렇죠. 네, 뭐 전문 용어로 그리고 관종이죠, 관종. 네, 이런 분들은 그렇게 말을 많이 하기 위해서 도의원이 되고 말을 많이 위해서 앞으로 국회의원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국회의원과 도의원이 되는 거는 남 앞에서 남들이 내 말을 많이 막지 못하게 말을 많이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습성을 멈추지 못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분노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거 동의하는 네. 바예요. 그래서 지금 분노와 공포가 마치 엇갈려 있는 것 같아요. 오호. 나는 힘들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나의 정치 생활은 끝이 될지도 몰라라는 공포가 있는 건데 이분이 역시 이렇게 정치를 하게 된 거는 살아오면서 내가 무시당할지도 몰라, 내가 멸시당할지도 몰라, 무시당하고 멸시당하지 않고 내 말을 마음껏 하기 위해서는 힘을 가져야 돼. 그게 본인의 어떤 동기였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분노와 어떤 몰락에 대한 공포가 혼재하게 되면서 말을 도저히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아랫돌 빼서 윗돌 고고 있는 그런 거죠. 뭐 이제 벽은 무너지고 있는데 급하게 이제 이 말 저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이제 이 상당 부분 이제 동의를 하면서 제가 그
자기 뭐라고 반성문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걸 읽으면서 느꼈던 것은 나는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싶었다는 거죠.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가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까 용서를 해 주십시오라는 어떤 자기 광고죠. 그러니까 자기 PR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분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저는 김학철 의원의 예.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면 출세했다고 이야기되는 출세 지향적인 또는 출세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로망 또는 예. 판타지 이런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도 역시 나는 굉장히 힘들게 태어나가지고 내 노력으로 자수성가해가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되면 나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요. 출세와 자기의 어떤 인격이 서로 이렇게 교환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 나는 출세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걸 어필하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갑질의 기본적인 심리 상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교수님 얘기를 이렇게 한번 바꿔보고 싶은데요.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예.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국회의원을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전자는 국회의원이 되어서 그 지위를 누리면서 나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갑질하고 싶어지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후자는 국회의원 일을 하고 싶은 거니까 하면서 국회의원 일을 갖다 하려고 해야 되고 국회의원으로서 일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점점 더 조심하게 되는 거죠. 예.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고요. 대통령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자는 물론 대통령을 하는 동안은 우여곡절도 있지만 그래도 좋은 대통령으로 남게 되는 것 같고요. 단지 대통령이 되고 싶었던 사람은 끝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분의 말에 저는 몇 가지 실마리를 찾았는데 탄핵 반대 집회에서 했던 발언을 그대로 그 나무 위키에 나와 있는 걸 소개를 해주면 대한민국 국회 언론 법조계의 광견병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미친 개들은 사살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 250마리의 개 XX들이 있습니다. 원래 동물을 좋아하시는 분이셨군요. 아니 그런데 이게요. 네. 여기서 이제 전 그 찾은 게 자기 자신한테 분노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결국은 도의원한테는 왜 이러면서 예. 국회의원한테는 안 그러잖아. 내가 국회의원이었으면 이렇지 않았을 거야. 그런 분노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이제 깔려져 있다고 생각이 돼요. 아, 그러면서 제가 본 게 좀 비슷하죠. 그러면 네. 어떤 또 공포가 깔려져 있냐 하면은 결국 나는 국회의원이 못 되고 여기서 끝나면 어떡하나 라는 좌절과 그런 부분도 동시에 현재 진행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쩌면은 이분이 우리가 탄핵 정국일 때 했었던 얘기도 굉장히 본인의 실질적인 부분도 반영됐다고 생각이 돼요. 결국은 이게 탄핵이 이루어지게 되게 되면은 자신의 정치의 라인도 끝나기 때문에 자신의 정치도 여기에서 끝나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탄핵 반대 집회 가서도 이렇게 격하게. 네. 결국은 이게 자신의 개인의 운명과도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이렇게 격하게 이 교수님 네. 자기 자신을 이 기회에 이 집단 무리 이 분야에서 좀 뛰어보고 싶은 그런 심리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금방 그 소개해 주신 그 발언은 네. 이제 이 사태가 터지기 전에 이 이제 외유 사건이 나오기 전에 이제 했던 발언들이죠. 그렇죠. 탄핵 반대 저는 집회라서. 이제 그걸 봐야 된다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막말을 하면서 이 사람이 주목을 받게 되고 그 내부에서 그리고 그러한 막말들이 정치계에서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홍준표 대표잖아요 지금. 그렇죠. 춘천에 국회의원 하고 있는 예. 김진태. 사실 뭐 김진태 의원도 뭐 그랬던 거고. 탄핵 받고 결국 막말을 하면서 지지를 받고 그거를 가지고서 중앙 정치에서 굉장히 힘을 발휘하게 되는. 그러니까 막말 정치가 통하는 그런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여의도에. 예.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제 막말을 막 해가지고 여의도에 가고 싶었던 거죠. 아하. 쉽게 말하면 그 막말을 자산으로 삼아가지고 그리고 특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을 그 당시에는 이런 막말 정치인들이 또 있었어요. 종편 같은 데 나와서 막 막말 막 하고. 막말 평론가들도 많았어요. 막말 평론가들 막 하고 그리고 책임 안 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네. 그러한 것들에 편성해가지고 저는 막말을 많이 했다 보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저는 계산적이었다고 해요. 그 당시에 했던 막말들은. 물론 뭐 분노도 있었겠지만 근데 이제 이분이 재밌는 거는 뭐냐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의 그
의도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도된 선을 넘어가 버리는 예. 과잉이 있었던 거죠. 그게 뭐냐면 금도를 넘으면 안 돼요. 금도를 넘어가 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분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금방 이제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그러니까 어디까지 말을 해야 되고 어디까지는 사실은 감춰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들은 조절이 실패한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왜 분노 조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분노는 왜 있냐 하면요. 원래는 분노는 우리가 공포에 쌓였을 때 싸우라고 있는 게 분노인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공포가 줄지 않으나 분노도 줄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분은 우리가 정치 인생이 끝났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잖아요. 어허.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 인생이 끝날지도 모르는 걸 조금이라도 본인이 모면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분한테 필요한 거는 묵묵부답이거든요. 묵묵부답인데 그거는 묵묵부답이 되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있고 두려움의 상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의 싸움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말로써 덮으려 하니 말로써 화근이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한테 필요한 언어의 덕목이 보통 세 개라 그러는데요. 아하. 하나는 달변이 있어야 되고요. 예. 두 번째는 동문서답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하. 왜냐하면 우리가 국회 청문회 하게 되면은 예. 장관들 막 엉뚱한 얘기하고 막 이게 멍청한 것 같이 보일 때 있잖아요. 원장님 그 설명 안 해도 우리 청취자분들 다 알아들었어요. 네. 동문서답. 동문서답. 그다음에? 그리고 세 번째 진짜 중요한 건 묵묵부답이에요. 아. 그런데 달변만 있어서는 큰 정치인이 못 돼요. 은근히 웃기네요. 아니 은근 정확한 거지. 이거 웃기는 게 아니에요. 아니 은근히 웃기면서 이제 정확한 정확한 얘기를 했는데 왜 웃긴다고 그렇게 표말을 하세요? 교수님들 제가 웃기나 진짜 언어에 재밌다는 뜻입니다. 교수님들 언어에 세 가지 특징 또 얘기해 주세요. 세 가지 다 교수한테 통하는 것 같습니다. 교수한테도 통하는 거예요. 묵묵보다. 이게. 학생들 모르는 거 물어볼 때 묵묵보다. 저는 네. 저는 가끔 학생들이 아니, 예. 애매한 거 물어볼 때 있잖아요. 예. 이게 덫과 같은 질문이 있어요. 교수도 공인이잖아요. 당신의 뜻은 이렇습니까? 하는데 물어보기 전에 질문이 더 길어요. 답정너로 그렇죠.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는데 예. 아니라고 해도 문제가 될 것 같고 기라고 해도 문제가 될 것 같잖아요. 그렇게 질문을 길게 하는 사람들은 또 자기를 내보이기 네, 맞아요. 위한 일종의 관종성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전 그럴 때 이거는 어떤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 투표를 해보자 그래요. 그럼 학생들이 쫙 투표하거든요. 아 이게 오늘의 의견이라고. 아. 오늘의 의견이라고. 여기서 교수님의 자세 중에 하나가 나왔다. 무책임한 태도. 노하우를 하나 배웠는데 네, 저는 그래서 그 교수 저 개인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우리 전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알아야 되는데 투표를 이렇게 알았으니까 이게 예.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된다고 하고 빠져나가거든요. 아니 동문서답, 이런 동문서답.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동문서답 묵묵부답 이 동문서답 하는 분이 지금 그 야당 대표 중에 한 분인데 생방송 인터뷰할 때 음. 누가 그 곤란한 질문 하잖아요. 그럼 밥은 묵었어요. 그리고 또 진행하는 사람하고 친한데 곤란한 질문을 막 해. 네. 그분이 이혼했고 혼자 살고 있는데 근데 누구시요? 아직도 혼자 살고 있어요. 그렇지. 모르는 척하면서 상대방의 네. 약점을 파고 들어가고 자기의 약점을 만회하려고 하는. 네. 이건 그러면- 무슨 동문서답에 이건 뭐예요? 이거는 상대방을 벙찌게 하는 기술이에요. 아 이건 그 토론의 기술. 동문이 아니라 동답 서문이네. 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벙찌거든요. 이게 왜 이러지? 하는 순간 네. 기선을 이렇게 논리의 흐름을 갖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 저거는 내 특기 중에 하나인데. 이게 모르는 걸 질문하면은 예. 그분이 모르는 걸 또 질문하면 됩니다. 그럼 아. 서로 질문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모르는 질문이 사라지는 거죠. 아니 밥은 묵었어요. 그러면 네, 그렇죠. 밥 얘기하려고 나왔어요. 그렇죠. 저는 밥을 안 먹고 빵을 먹습니다. 이렇게 하면 파스타 먹었는데 뭐 이렇게. 지금 우리 오늘 김학철 의원 얘기하고 있는 중에 근데 무슨 저는 이 가끔씩은 막 이렇게 막말을 하면서 네. 잘 되는 정치인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의도적인 막말이 그렇게 성공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거죠. 그것도 성공하면 안 돼요 이제. 네. 예. 막말 그런데 정치 사람들은 정치해야 됩니다. 어떤 정치인이 막말을 하면서 성공하게 되면은 예. 그 사람의 막말만 보는데 사실은 그 막말을 하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커다란 어떤 지략과 배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연출이 있어야 되고요. 개인적 지지도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장점은 보지 않고 막말만 보면서 따라가다가 보면은 막말로 정치인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라요. 막말로 오히려 정치 인생이 더 빨리 끝나게 되는 아니 사람이 막말로 정치 인생 막장 되는 거지. 네, 그런 분들이 99%여서 만약에 이 방송을 지금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분들 중에 정치 지망생들이 있으시면은요. 의도적인 막말은 가급적 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고 진짜 권해드리고 싶어요. 예. 있는데
급하게 이제 이 말 저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이제 이 상당 부분 이제 동의를 하면서 제가 그 자기 뭐라고 반성문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걸 읽으면서 느꼈던 것은 나는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싶었다는 거죠.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가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까 용서를 해 주십시오라는 어떤 자기 광고죠. 그러니까 자기 PR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분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저는 김학철 의원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면 출세했다고 이야기되는 출세 지향적인 또는 출세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로망 또는 판타지 이런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도 역시 나는 굉장히 힘들게 태어나가지고 내 노력으로 자수성가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요. 출세와 자기의 어떤 인격이 서로 이렇게 교환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출세했기 때문에 김학철 도의원님 제가 당신을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참으로 다양스럽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사실 그 아주 그 해당 지역에서 입지전체 인물이죠. 입지전체 인물이죠. 그리고 또 해명서를 읽어보시면 평생 단칸방에 살면서 검소하고 정직하게 살았던 어머니와 남에게 아무리 싫은 말들을 참고 견뎠던 어머니 사이 아버지 사이에 그 평생 단칸방에 살면서 검소하고 정직하게 살던 아버지와 남에게 아무리 싫은 말을 들어도 참고 견디셨던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아 자기 과거사를 자신이- 얘기하면서 지금 도약의 그렇죠. 기회를 삼는 거 아닌가 이걸 또?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변명이지만 본인의 어떤 성장 배경이 좀 등장하죠. 본인도 어렵게 살다가 여기까지 왔다. 나도 사실은 레밍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레밍이 아니다. 뭐 이런 말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나도 결국은 당신들과 같은 사람이었지만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뭐 계룡남이 되지 않았느냐 뭐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아니 그 진짜 계룡남이에요. 어찌 보면 그렇죠. 그 지역에서 그리고 아주 일반고를 유지가 나와서 된 거 아닙니까? 일반고를 나와서 그 서울의 스카이 대학의 중에 하나를 나오고 그렇죠. 국회의원 보좌관을 하다가 어린 나이에 도의원이 되고 그런데 짝이 돼요. 아 제가 이걸 하기 전에요. 누구한테도 전화를 걸고요. 누구한테도 전화를 걸고요. 누구한테도 했어요. 그런데 걔네들도 다 여기 이러자 그랬어요. 합리화. 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아주 짧게 제가 잘못하긴 했어요가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 보면서요. 굉장히 비전형적이면서도 굉장히 전형적이어서 재밌었어요. 야 특이하네. 근데 그걸 왜 이렇게 장문으로 썼을까? 네. 결국 그걸 분석을 해주세요. 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의 불찰입니다. 이렇게 그 조사받을 때도 그러고 말이 많으면 거기 자기 함정이 스스로 빠지거든요. 네. 첫 번째는 원래 이렇게 말이 많으신 분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 워낙에 많아도 내가 본인께서는 본인이 내가 도의원이니까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분이 도의원이 아니었으면은 여행을 가든 뭐 하든 사람들이 상관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위가 올라가기 전까지는 이게 통하는 거고 수습이 되는 건데 지위가 올라가면 안 통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저는 이분의 그 해명서를 읽으면서요. 되게 전형적인 것들이 눈에 들어와서 재밌었어요. 해명서를 읽을 시간이 있었네요. 네. 일단은 처음에 자기가 이걸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얘기해야 되는데요. 거의 절반이 자기 살아온 얘기예요. 그렇지. 네. 이거는 전형적으로 이분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아니지만요. 범죄자들이 조사받을 때 자기 범죄를 부인할 때 쓰는 기법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너 왜 이랬어? 그러면은 그날 제가 이렇게 해서 몰래 들어가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너 왜 이랬어? 그러면 제가 어려서요. 부모님이 갖다 잃은 다음에요.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오다가 보니까요. 이렇게 돼서요. 라고 해서 초점을 흐리는 거예요. 아니 그다음에 고등학교를 어렵게 다니면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한 번도 그 결석을 하지 않고 개근상장을 받았어요. 네. 그거 네. 그래서 일단은 듣는 사람이 도대체 저게 뭔 얘기를 하지 하게끔 초점을 흐려요. 한참 동안. 징역 가갖고 그 옆방에서 너는 무슨 죄로 들어왔느냐 그러면 자기 살아온 인생을 2시간을 얘기를 해요. 맞아요. 바로 그게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여기 안에서. 그러다가 보면은 초점을 흐리고요. 두 번째는 그러다가 보면 딱 어느 타임에 책임 돌리기가 시작은 원래 말이 많은 분이다. 아하. 네, 두 번째는 원래 굉장히 말을 많이 하고 싶은 분이지. 그렇죠. 네, 뭐 전문 용어로 그리고 관종이죠, 관종. 네, 이런 분들은 그렇게 말을 많이 하기 위해서
도의원이 되고 말을 많이 위해서 앞으로 국회의원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국회의원과 도의원이 되는 거는 남 앞에서 남들이 내 말을 많이 막지 못하게 말을 많이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습성을 멈추지 못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분노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거 동의하는 네. 바예요. 그래서 지금 분노와 공포가 마치 엇갈려 있는 것 같아요. 오호. 나는 힘들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나의 정치 생활은 끝이 될지도 몰라라는 공포가 있는 건데 아하. 이분이 역시 이렇게 정치를 하게 된 거는 살아오면서 내가 무시당할지도 몰라, 내가 멸시당할지도 몰라, 무시당하고 멸시당하지 않고 내 말을 마음껏 하기 위해서는 힘을 가져야 돼. 그게 본인의 어떤 동기였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분노와 어떤 몰락에 대한 공포가 혼재하게 되면서 말을 도저히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아랫돌 빼서 윗돌 고고 있는 그런 거죠. 그게 뭐 이제 벽은 무너지고 있는.